좀 어렵죠.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사문문학 나갈 차례죠. 여기 1페이지 여기 보면 사문문학. 또 우문문학책 가져온 건 아니겠죠? 사문문학. 그래서 산문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산문에 이제 해당하는 글 가장 대표적인 게 소설이 있죠, 뭐 그죠? 소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또 희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필 뭐 이런 게 있어요. 얘를 이제 무슨 문학이라고 그래요? 서사문학이라고 그러고, 얘를 이제 극문학이라고 그러고, 얘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교술문학 이렇게 얘기하죠. 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문문학에 해당한다 그죠? 사문의 반대는 뭐야? 당연히 우문이겠죠. 우문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뭐야? 서정 장르입니다, 그죠? 서정에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시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게 이제 시예요, 그죠? 시는 이제 또 뭐 고전시, 현대시 이렇게 나누고요. 이제 볼 게 이제 여기 소설, 시곡, 수필 뭐 이런 건데, 근데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이렇게 하나 나와요 시험에는, 그죠? 만약에 현대 소설이 안 나오면 희곡이 나올 수도 있고, 수필은 얽혀서 나오죠. 수필은 이제 시하고 같이 얽혀 나올 때도 있고, 얘는 이제 좀 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얘는 또 이제 현대 고전 이렇게. 얘도 희곡은 현대 희곡밖에 없어요. 고전 희곡이라 봐야 뭐 인형탈춤 뭐 이런 거 몇 개인데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뭐 소설이에요, 소설. 특히 이제 고전 소설을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뭐 현대 소설은 연계가 좀 잘 안 되기 시작한 한 4, 5년 사이에. 근데 고전 소설도 여전히 이제 고전 소설은 여전히 연계가 돼요. 수특이나 아니면 어디 저기 뭐 수능 완성에 실렸던 거. 근데 이제 현대 소설은 연계가 좀 잘 안 돼요. 수능 완성, 수능 특강하고. 그래서 소설이 나오는데 소설 이론을 잠깐만 좀 하고 올게요. 소설의 3요소가 있죠. 소설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소설의 3가지 요소가 뭐예요? 중학교 때 하는 건데. 소설의 3요소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 확 죽어버리면 돼요, 그지? 죽음은 알죠, 죽음은. 주 뭐예요? 제, 구, 성, 문, 체. 이게 이제 소설의 3가지 요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죠, 여기 이제. 소설 구성. 이게 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어요.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예요? 인사를 2배로 하면 되죠. 인사를 2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래서 뭐 소설 문제 나오는 거 대충 뭐 맨날 물어보는 게 뭐 이런 거죠. 이 작품의 주제 뭐 이런 거. 그다음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그다음 사건은 어떻고. 이 배경하고 어떤 주제와 연관성은 뭐 어떻고. 이런 거 맨날 물어봐요, 그죠? 맨날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씩만 물어봐도 몇 문제야? 4문제잖아. 그래서 소설의 인물은 뭐 이건 알죠? 소설의 인물은 어떤 인물이 있어요? 소설의 인물은 이제 소설의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 보면 무슨 인물하고 무슨 인물이 있어요? 일단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을 뭐라고 그래요? 주동인물이라고 그러고, 주동인물의 반대를 뭐라고 그래요? 반동인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똑같은 인물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평면적 인물. 그 다음에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성격 변하는 인물 뭐라고 그래요? 입체적 인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계급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그래요. 스크루지 영감, 그럼 뭐 구두쇠, 뭐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어요. 저기 구두쇠 유명한 사람 저기 한번 밥 한 번 먹고 조기 한 번 보고 뭐 있잖아 그 자린고비 뭐 이런 애들. 딱 보는 순간 뭘 보여줘? 그 계급의 어떤 전형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전형적 인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형적 인물의 반대말은 뭐예요? 전형적 인물의 반대는 뭐예요? 입체적 인물이라고 그러죠? 입체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인물을 이렇게 나눠요, 그죠? 인물을 이렇게 나눕니다. 주동인물, 반동인물,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은 계급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그러고, 개성적 인물은 뭐라고 해요? 작가가 창조해낸 어떤 독특한 인물, 뭐 이런 인물을 개성적 인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인물 유형이에요. 그럼 또 소설에서 물어보는 게 뭐 있어요? 시점 물어보죠?
소설의 시점을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죠. 소설의 시점. 소설의 시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니, 중학교 이론이야 이거. 중학교 이론인데 고등학교 때 하고 계속 뭐 그냥 문학 이론이잖아요. 간단하게 하는 뭐. 그래서 소설의 시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여기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뭐라 그래? 서술자라고 그러잖아.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시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 뭐라 그래? 화자. 그 다음 희곡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죠. 그냥 이제 인물 간의 어떤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수필에서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 뭐라 그래? 나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야? 작가예요. 그래서 지금 소설의 시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몇 인치? 1인치. 아니, 한 번만 딱 할 거예요. 하지 마. 다 알아서 하지 말까? 중학교 때 하는 거고 고1 때 하는 거고 고3 때 수특에도 맨 앞에 써 있잖아 이게. 뭐 이론은 맨날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인칭하고 뭐가 나와요? 3인칭이 나오죠. 그래서 1인칭은 서술자가 어디에 있어요? 작품 안에 있고요. 그 다음 3인칭은 작품 서술자가 이제 작품 밖에 있습니다. 그죠? 서술자가 이제 작품 밖에 있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자기가 자기 얘기해. 그럼 뭐라 그래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친구 얘기해. 그럼 뭐라 그래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시점은 작품 밖에 이제 서술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물의 심리를 이야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관찰자 여기 이제 3인칭 시점은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작가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는 말해도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작가 시점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무조건 3인칭 시점이라는 얘기 알겠어요? 작가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무조건 3인칭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둘은 이제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죠. 얘는 심리가 있다 없다? 없죠. 얘는 심리가 안 나와요. 얘는 심리가 나오죠. 그죠? 얘는 심리가 나옵니다. 그녀는 슬펐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그녀는 슬펐다 그럼 뭐야? 전지적 시점. 이게 이제 나중에 전지적 시점에서 인물 제시 방법으로 그건 좀 이따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외우세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죠?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풀어? 소설에서. 너네가 만약에 소설가면 있잖아. 이 중에서 제일 쓰기 어려운 게 뭘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답이야. 뭐가 제일 쓰기 어려울까? 내가 만약에 소설가야. 뭐가 제일 어려울까? 한 번도 소설을 써본 적이 없어? 쓸 계획도 없고? 요즘 소설가, 웹소설가 이런 애들 돈 많이 벌어. 그죠? 웹소설 한 번 보는데 그 100원씩 하더만. 나도 은퇴하고 그건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 한 10만 뷰만 해도 야 100원 곱하기 10만 원 얼마냐? 둘, 셋, 넷, 다섯. 1,00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야? 만 명이잖아. 만 명, 10만 명. 10만 명만 보면 얼마야? 10만, 1,000만, 뭐야 이거? 100만원, 1,000만원, 억이네. 야 1억이네. 1억. 뷰수가. 근데 이제 저기 그 뭐야 카카오하고 반띵하면은 반띵 안 해줄래나? 한 편당 한 2, 3천만 원씩은 떨어질 것 같은데. 편당 쭉 연재되잖아. 그거 다 합치면 돈 제법 될 것 같은데. 이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쌤이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본 그 고등학교 이렇게 그 소설을 쭉 봐가지고 제일 찾기 어려운 게 뭐예요? 요거 딱 하나밖에 못 봤어. 나 지금까지 딱 하나. 뭐? 그 소녀하고 만나가지고 소녀가 그 죽는 얘기 있잖아. 황순원의 뭐? 소나기 요거 하나밖에 그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본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뭐 제법 많이 보이는데 1인칭 주인공도 있고 1인칭 관찰자도 있고요. 3인칭 전지적. 이게 고전소설은 대부분 무슨 시점이 많아요? 이게 많죠.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게 이제 고전소설은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이 황순원의 소나기가 이제 거의 유일하게 작가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얘는. 심지어 이것도 있잖아. 중간에는 뭐가 나와요? 중간에는 저기 전지적 시점이 조금씩 끼어 있어요. 알겠어요? 소설의 시점은 하나만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자꾸 바뀌면 독자가 어떻게 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던져버려. 알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바뀌긴 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관찰자 시점은 같이 이렇게 낑겨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쨌든 고전 소설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소설은 주인공도 많고 관찰자도 많죠. 제일 안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소설의 인물과 장면 제시라는 게 나오죠. 인물 장면 제시.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학교 시험도 나오고 뭐 여기 모고에서도 맨날 나오고 인물 제시, 장면 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시점하고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 건데 인물 제시, 장면 제시 어떻게 나눠요? 두 개로 나누죠. 무슨 제시, 무슨 제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로 나누죠. 요건 외우셔야 돼요. 다 이런 거는 그냥 줄줄줄줄. 그래서 직접 제시를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 방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텔링이라고 그러죠. 텔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제시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show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시는 뭐에 의한 제시예요? 서술과 설명에 의한 제시. 또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게 돼요? 이거를 요약적 제시라는 말도 써요. 요약적 제시. 그냥 짧게 있잖아. 줄거리는 아닌데 전체 줄거리는 아닌데 짧게 이제 앞부분 줄거리 같은 걸 이제 인물 등장인물의 어떤 이야기나 뭐 이런 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는 거 이걸 이제 요약적 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제시는 뭐가 있어요? 대화에 의한 제시, 행동에 의한 제시, 그 다음 묘사에 의한 제시, 또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극적 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돼요? 직접 제시는 당연히 어디에서 많겠어? 전지적 관찰자. 당연히 이쪽이 많겠죠. 이렇게. 간접 제시는 관찰자 시점에서 아무래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죠? 아무래도 많이 보이게 돼요. 여기서 이제 소설의 시점하고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인물 제시, 장면 제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알죠? 다 아니까 이제 뭐 안 써도 되고 그죠? 자 바로 작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옥루몽인데요. 이게 이제 목류계 소설 이렇게 얘기해요. 목류계 소설. 몽자로 끝나는 소설이죠. 목류계 소설. 그 뭐 구운몽, 홍루몽, 옥루몽 뭐 이런 거 있어요. 알겠어요? 뭐 몽자류. 그래서 이 이제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겪고 어떤 작가의 어떤 작가란다. 주인공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꿈속에서 뭐 구운몽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작품인데 옥루몽입니다. 그죠? 이것도 좀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양창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치울게요. 이거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양창곡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 양창곡은 이제 현실 속에서의 인물이죠. 지상계에서 인물이에요. 그죠? 지상계에서 이름이고 얘가 이제 그 원래 하늘에 있을 때 뭐였어? 여기 나올 텐데 안 나와 있나? 뭐 딱히 안 나와 있네 여기는. 지상계에서 여기가 이제 바로 뭐예요? 꿈속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상계가 있어요. 천상계. 천상계에서 원래는 얘 이름이 뭐였어요? 얘가? 여기가 바로 이제 현실계인데 나올 텐데 어디? 그렇지 문창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여기 문창성이었죠. 얘가 원래는 글을 다스리는 어떤 뭐 별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뭐가 됐어? 양창곡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상계에서 이제 현실 세계 여기가 이제 다섯 선녀하고 이제 얘도 이제 뭔가 그 썸을 타죠. 다섯 선녀하고 썸을 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5명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하고 다 결혼합니다. 그죠? 2첩, 3첩이 되죠. 첩 3명, 본처 2명 뭐 이렇게. 그 김만중의 구운몽 읽어보면 거긴 2첩, 6첩이 나오죠. 8명에 8선녀예요. 여긴 좀 덜하죠. 여기는 5선녀와 5명은.
김만중의 고음원 보면 2첩, 6첩이에요. 그죠? 선녀 8명하고 이제 썸 타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양창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와요? 벽성선이 나옵니다. 벽성선은 이제 여기 누구 중 이쪽 5 선녀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썸 타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봤을 테니까 뭐 이거 봤죠 이거? 아 읽어봤어 읽어봤어. 읽어봐? 읽어볼게 그럼 잠깐만. 하루는 양창국이 벽성선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녀는 관청에서 불러서 가고 없었다. 얘가 이제 뭐임을 알 수 있어요? 기생이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관청에서 불러가서 갔어요. 그래서 양창국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밤에 벽성선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올라가 봐야겠다. 그는 동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기이한 곳과 괴석이 곳곳에 널려있고 맑은 시내 앞 뛰어 빼어난 몽우리는 골짜기마다 둘러싸여있다. 양창국은 경치를 따라서 그 그늘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담에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바위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살 한 분이 나섰다. 보살 알죠? 이거 부처 같은 사람 그죠? 무슨 성? 전기성이라고 그러죠. 비현실성, 전기성, 비현실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의 꿈인 거지. 얘가 지금 지상계에서 양창곡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또 꿈속에 또 꿈 바로 보살을 또 만나는 거예요. 몽중몽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비단가사를 입고 석장을 손에 들었으며 꽃같은 얼굴에 가느다란 눈썹을 하고 단아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보살은 양창곡을 보더니 길게 읍을 하며 말했다. 읍하는 거 알죠? 이게 중국 애들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거 읍이라고 그래야 알겠어요? 읍한다 그런다는 거 뭐라고요? 읍 이게 인사한다는 말이 알겠어요? 중국식 인사. 문창성은 그동안 별거 없으셨소? 양창국이 당황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니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홍난성은 어디 두고 제천선녀와 즐기시는 거예요? 얘가 바로 누구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벽성선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벽성선이 얘가 제천선녀였구나. 어디에서 저기 그 하늘세계에서 제천선녀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홍난성이 나와 있죠. 홍난성은 누구겠어? 홍난성은 여긴 안 나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상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홍난성은 어디 두고 제천선녀와 즐기시는 게요. 그래서 벽성산하고 만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빈도는 그렇죠. 나는 뭐 이런 말이에요. 스님들 하던 말이지. 여자 특히 스님들이 남자 스님들도 쓴다. 빈도라는 말. 남의 수월함에 관음보살 이외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명이 아니고 성지를 받들어 무곡성의 병설을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 말이 끝나자 석장을 들어 바위를 후려치면서 높은 소리로 말했다. 돌아갈 길이 매우 바쁘니 빨리 돌아가시오. 양천군 놀라서 깨니 한바탕 꿈이었다. 그렇죠. 지금 얘가 꿈을 꾸고 있잖아. 지상계에 내려와서. 그죠? 지상계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꿈을 꾸는데 또 꿈속에 뭘 꿨어요?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꿈을 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몽중몽 뭐 이런 말 써요.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거 다. 그 구운몽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자신은 아까처럼 바위에 앉아 있었지만 단서 한 권이 단서 뭐예요? 붉은 책이에요. 붉을 단자죠. 그래서 붉은 책 한 권이 눈앞에 놓이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아까 위에서 말한 병서겠죠. 양창국이 놀라면서 기뻐하며 소매 속에 잘 가무리하고 내렸다. 다시 별당에 들어왔지만 벽성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양창국은 즉시 객관으로 돌아와 단서를 꺼내보았다. 과연 단서는 아까 얘기했잖아. 붉은 책, 그 병서 말하는 거예요. 무곡성의 병서 말하는 거죠. 천상 무곡성의 천문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었다. 양창국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보아서 깨닫겠는가.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거 밑에서 이제 작가가 이제 직접 서술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죠? 논평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대답 좀 해줘. 아니 여학생들은 진짜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상자 안에 넣어두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는 벽성선이 두 여정을 데리고 달빛을 내리고 이루었다. 그 아리따운 자태는 진단 달나라 항아가 광안전에서 내려온 듯하고 이 달나라 항아는 이제 달에 사는 선녀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광안전은 옥황삼자의 궁궐이에요. 뭐 맨날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고전소설 맨날 읽다 보면. 그래서 은하수의 직녀가 견우를 찾아온 듯하였다. 양창국은 정신이 흩날리고 마음이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제 홀딱 반한 거죠. 중량. 양창국이 웃으며 말했다. 내 정말 무리하여 그대를 찾아가는 중인데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벽성선 역시 웃으며 말했다. 밤이 있고 하늘은 개었으며 달은 밝고 바람은 막습니다. 객관 차가운 등불 아래 상공의 외로운 회포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자, 상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죠. 여자가 남자를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높여서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상공이라고 그래요. 흔히 나오는 말이죠. 반대로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자기를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많이 나오는데 상공. 이건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 부를 때 하는 말이고 반대말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부를 때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 첩이라는 말 쓰죠. 이건 여자가 누구 부른다고? 남자 부를 때 쓰는 말이고 남주 부를 때 쓰는 말이고 주로 이거는 뭐라고요? 여자가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가 스스로 낮출 때 쓰는 말을 이제 첩이라는 말 써요. 많이 나오죠. 이것도 고전소설 같은데 상공, 첩 뭐 이런 단어들. 어디까지 했니? 그래서 상공의 외로운 회포를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양창곡이 흔히 웃으며 함께 별당으로 갔다. 달을 마주하고 여러 잔을 마시는데 벽성선이 술잔을 들고 갑자기 슬픈 빛을 띠는 것이었다. 양창곡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요? 벽성선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참을 있다가 대답을 했다. 첩이 청루생활 10년 동안. 야, 직업이 뭐예요? 이 벽성선 직업이 뭐예요? 지상에 내려와서 직업이 뭐예요? 청루생활 했대잖아. 기생이에요? 청루, 홍루 다 뭐예요? 기루를 말하는 거야. 옛날 여자들 이렇게. 그래서 기생생활 10년 동안 했는데 일편단심을 비출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공을 모시게 되어 울적한 심해를 위로할 수 있었죠. 무리 부평초 같은 인연으로는 만남과 이별이 무상한지라 이제 밝은 달을 대하니 한 번 둥그러졌다 한 번 이지러졌다 하는 저 달을 한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달은 뭐가 돼요?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비추는 존재가 되겠죠. 그치? 뭐 싫어하면은 뭐 감정이입 정도 되겠죠. 뭐. 여기 소설이니까. 그는 내가 일찍 유배해서 돌아가실 것인지 늦게 돌아갈 것인지 어찌 알 수 있단 말이오. 자, 지금 헤어질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얘가 지금 뭐 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이 양천고기가? 유배 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돌아갈 거, 이제 헤어지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아쉬워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돌아갈지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첩이, 그렇죠. 첩 나왔잖아. 첩. 그죠? 이게 첩이 그 본처의 반대 첩이 아니고 첩 이럴 때 첩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본처도 이런 말 써야 알겠어요. 자기 자신을 여자가 낮춰서 하는 말을 뭐라고 해서 첩이라는 말 써야 알겠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 상공 이런 말 써요. 고전소설 보면 맨날 나오는 말이야 이것도. 어디까지 했니? 그래서 첩이 집 한번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향해 가시더군요. 저를 보고 함께 가자고 하셨는데 홀연 우레소리가 크게 들리고 벼락이 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첩에게 불리하긴 하지만 상공께서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풀릴 거다 뭐 이런 거 나타내죠. 양창국이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번 달 20일은 황상의 생신이요. 황태국께서는 황상을 위하여 매번 이날을 맞으면 방생지에 물고기를 풀어서 살려주고 천하의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죠. 그대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닌 듯 싶소. 그러자 백성생이 더욱 놀라며 말했다. 은혜로 명령으로 씻어낸다면 이 어찌 항공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기약이 없을 것입니다만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듣자오니 남방의 어떤 새는 낭이라고 하는데 자기 짝이 아니면 울지 않기 때문에 그 새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울을 두고 비춘다고 합니다. 뭐 난새에 대한 전설이 나오죠. 그러면 난새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울다가 기운이 세잔해서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난새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어떤 부부간의 금슬 이런 거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 했니? 제가 비록 청로의 천한 인생이지만 제 짝을 찾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공을 모시니 마치 꿈인 듯 거울 속 그림자인도 황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번 날면서 울었으니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속에 종족을 갖추고 스님이나 도사를 따라 자질구레한 모욕을 면해볼까 합니다. 자, 출가를 결심했죠. 이 여자가 이제 이제 너랑 이제 한번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여한이 없어. 뭐 주인공이 뭐 차은우처럼 생겼나 보지 뭐. 그죠? 원래 그 남주들은 다 잘생기게 나오잖아. 소설 같은데. 그죠? 무슨 인물형이라고 그래 이런 인물을? 이렇게 잘생기고 똘똘한 인물형. 몰라? 제자 가인 뭐 이런 말 쓰죠. 재주인 남자, 아름다운 여자, 뭐 제자 가인형 인물 뭐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뭐라고 이게 양천국이 웃으면서 나는 그대의 뜻을 알지만 그대는 내 뜻을 알지 못하는 거래. 나는 이미 뜻을 정하였어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벽상산머리의 둥근 달이 우리 두 마음을 두 사람의 마음을 비추도록 하여 평생 토랑 잊어지지 않겠어. 야, 너 데리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배에서 풀리는데. 뭐 군자의 말씀은 천근과 같습니다. 첩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자, 뒤로 넘어가서 1, 2, 3번 질문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김소진의 쥐잡기 나와 있는데 김소진 이 양반도 잘 나오지. 수특에 얼마 전에 한번 나왔어. 자전거 도둑.
자전거 도둑 나왔죠. 한 6년 전쯤에 7년? 소설 잘 나와요 이 김서진도. 그래 여기 보면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하고 누구? 이 시점이 뭐예요 이거? 전체적 작가 시키자면이겠네. 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뭐 관찰자 아니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고 나 나와? 나는 안 나오고 민홍이가 나오죠. 민홍이가 아들이잖아. 얘가 이제 아들이고 얘가 이제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뭐 했어? 어떤 뭐 그 분단의 상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뭐야 포로 수용소에서 쥐 잡던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분단의 상처를 통해서 쥐를 어떻게 해요? 죽이죠. 여기는 안 나왔나? 죽이는 장면? 그래서 뭐 현실을 뭐예요?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현실을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뭐 하던 사람이야? 나란다. 민홍이는 뭐 하던 애요? 여기 나와 있잖아. 학생운동 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시위하다가 이제 잡혔죠. 학생운동, 시위 뭐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1970년대 뭐 이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무기력한 삶을 살죠. 무기력한 삶을 사는데 마지막에 뭐를 해요? 쥐를 쫓죠. 근데 끝에서는 이제 얘는 쥐를 쫓아요. 쥐를 쫓는다라는 건 결국 무기력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한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무기력을 어떤 탈출하는 어떤 행위가 됩니다. 뭐 내용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4번부터 7번 질문.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쪽 5쪽 여기 보면 이제 염상섭 뭐 1930년대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1930년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원래 염상섭 그러면 이제 뭐 표본실의 청개구리 뭐 이런 거 작품 많이 나오는데 이게 1930년대 소설가인데 요거는 이제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탐내는 학고방 같은 경우는 학고방 알죠? 창문 같은 거 없는 거 이렇게 구석진방 이걸 학고방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 부동산 문제인데 이건 이제 언제를 배경으로 해요? 인민군 치하의 서울이에요. 인민군 치하 서울에서 어떤 인간성의 상실 뭐 이런 걸 드러내는 소설입니다. 이건 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뭐 박일성이가 나오고 필준이 댁이 나오고 그렇지 박일성이가 이제 필준이 댁 그 뭐예요? 저기 그 집을 탐내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탐내는 학고방이에요. 자, 이것도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1, 2, 3번. 질문? 없어요? 1, 2, 3번. 잠깐만. 없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저기 옥주호연이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그 고전소설이잖아? 고전소설은 잠깐 좀 읽어볼게요. 고전소설은 뭐 3학년들이 고전소설 되게 어려워하는데 1학년도 그런지 모르겠다. 뭐 어쨌든 1학년 2학년들도 이제 아무래도 고전소설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옥주호연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일반적 영웅소설하고는 조금 달라요. 대부분 이제 남주가 주인공이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야? 여자들이야. 그죠? 그래서 3아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처음에 나는 이게 3아가 세 번째 애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세 번째 애가 아니고 뭐예요? 애가 셋이야. 여자애 셋이야. 그죠? 나는 이게 세 번째 애인 줄 알았는데 맨 처음에 딱 읽는 순간 3아 그러길래 근데 이제 거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어디냐면은 너희 셋을 얻음에라는 말이 그 밑에 대사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3화가 여자의 셋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여자애 셋인데 3화가 점점 자라 10세에 미침에 절세한 용색과 선연한 풍속이 비상특이하고 그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어떤 특성이잖아. 비범한 어떤 어린 시절. 그죠? 그래서 문견이 통하고 문견은 뭐예요? 듣고 보는 것이 서로 통하는 거 알겠어요? 듣고 보는 것이 통하고
민첩어요. 시서백과에 모를 것이 없고 시서백과는 뭐 공부 잘했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제자백과 뭐 시 뭐 이런 거 다 통달했다고요. 그래서 시서백과에 모를 것이 없고 매양 후원에서 조약돌로 진을 벌이며 칼쓰기와 말달리기를 익히거늘. 그래서 얘네들이 뭘 좋아해? 병법, 칼쓰기, 말타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칼쓰기, 말타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지. 그랬더니 왕씨는 누구예요? 엄마지. 왕씨는 엄마예요. 그죠? 왕씨는 이제 엄마죠. 얘네들의 엄마예요. 밑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왕씨 인물이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 무조건 나중에 얘가 누굴까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가장 민망히 여겨 삼녀를 타이르며 여기서도 이제 삼녀 그래가지고 이게 셋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보면 너희 셋이라는 말이 그 다음 줄인가 나와요. 여자이도는 내행을 닦으며 내행 그렇죠 뭐 아내의 어떤 행동 뭐 내치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방적을 힘써. 방적은 뭐예요? 방적이 뭐니? 옷 만들기? 방적에 힘써 규중 외에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규중 알죠? 규중. 규중이 뭐예요? 규중. 여자의 방을 규라는 말을 써야 알겠어요? 아가씨 몇 번 해줬잖아. 아가씨를 뭐라 그래? 규수. 아가씨를 규수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규방, 규중. 이건 여자 방을 규방, 규중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규중 외에 나지 아니함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외도를 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외도라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걸 이제 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도에 빠진 거야. 얘네가 알겠어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그 바람난 외도가 아니고 그건 길도차 쓰고 이거는 사마외도 뭐 그래가지고 여자가 힘써야 할 학문이 아니고 다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외도에 빠져서 행하여 고인에게 득제함을 감심코자 하는가. 감이 심하게 하는가 뭐 이런 말이에요. 감심코자 하는가.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면 여기 나왔죠. 그렇죠. 너희 셋이란 말에서 비록 여자나 어진배피를 얻어 우리 사후로 의탁할까 하였더니 이제 너희 조금 더 규녀의 행실을 행사하지 또 나왔나요? 규녀 그죠?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행실을 생각지 아니하니 이는 사리에 맞지 않아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됨이라. 만일 내 부친이 하시면 특별히 대지할 것이매 내 차라리 죽어 모르고자 하나니 너희 소견은 어떠냐? 너희들 칼 쓰고 말 쓰고 이러니까 나 지금 죽어버릴래 이렇게 엄마가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삼소정 이 말을 듣고 대경 사제왈 미안하다고는 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소녀등이 어찌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뜻을 거역하리오마는 소녀등이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배울 길이 없사온지라. 옛날에 당태종의 누이 장원공주도 평생 무예를 배워 천하에 횡행하여 빛난 이름이 지금도 유전하오니 소녀등도 이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공명을 세우는 거 알죠?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그죠? 입신 뭐라 그래? 양명 비슷한 말로 뭐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100년 동안 흩날린다. 뭐 유방 백세 뭐 이런 말 있죠?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지. 이거는 모고에는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입신양명하고 유망백사 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코자 하옵고 밤을며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며 소녀의 득시지추이거늘. 득시지추 오른쪽에 나와있죠. 때를 얻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찌 한갓 여도를 지켜 세월을 허비하리있고. 그러니까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뭐 하겠다고? 무예를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를 본받아? 뭐 저기 당태종 누이 장원공주 본받아서 하니 왕씨 듣기를 마치고 삼녀 의지가 굳건하고 정해진 마음이 비속함을 보고 어이없이 다만 탄식할 뿐이더니 그 후에 삼소저 또 후원에서 무예를 익힐세 유생이 다더라 보고. 유생이 바로 누구예요? 유생이 이제 왕씨 남편 얘네들 아빠죠. 오케이? 고전 시간에 맨날 나오는 거죠. 이게 생 그럼 뭐예요? 유씨 선비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아빠 이름이 생이 아니고 그냥 선비라는 거예요. 그죠? 허생전 뭐 이런 거 알잖아. 허씨 선비가 뭐 나온 거고 허생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유생이 다다라보고 대경하여 궁소와 병서를 다 불저이고 왕실을 몹시 꾸짖으며 말.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하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으면 이 어쩐 일이냐? 이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누구한테 화내고 있어? 아빠가? 엄마한테 화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남장하고 가출한 삼소전은 그렇죠. 여기 나와있네. 세 명 여자애들 이름 자주, 벽주, 명주 최한채진, 최경과 형제를 맺습니다. 그쵸. 뭐 숫자도 딱 맞아. 그죠? 세트지 뭐 딱 이렇게. 나중에 결혼하겠네 뭐 세트로. 진원도사에게 수행을 마신 후 이런 사람 뭐라 그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고전수들 맨날 나오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사부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고. 아니 왜 그래? 대답 좀 해줘. 조력자 그죠? 그 조력자 만나서 뭐 했어요? 공부했겠지 뭐 무술도 배우고. 그래서 진원도사에게 수행을 마친 후 유기는 조광인을 찾아 섬기기로 한다. 조광인은 실존 인물이에요. 조광인은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 실존 인물이죠. 조광인 뭐 세웠어요? 몰라? 송태조잖아. 송나라 태조잖아. 송나라 이전에 무슨 시대인데? 몰라? 5대 십국 시대라고 당나라가 혼란했던 시기예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네요. 대충 보니까. 송나라 태조 알겠어요? 송태조가 조광윤이야. 조광윤이. 그래서 조광윤을 찾아 섬기러 갑니다. 한편 북군이 변방을 침노하자 유긴과 조광윤은 원양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북쪽 오랑캐 이제 북군이 침략하니까 이제 원양성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삼국지 같은 거 좀 읽어봤으면 이런 거 되게 쉬운데 이게 고전소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거 이제 단어나 이런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차설도 맨날 나오는 말이죠.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런 말이에요. 그죠? 다음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또는 뭐 다른 이야기 하자면 비슷한 말로 뭐 있어요? 이거? 고전소설에 맨날 나오는 말 차설 또 뭐 있어? 각설 뭐 이런 말 있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유긴이 원양성 심리에 주둔하고 개교를 인할 때 명주할 여차여차하면 어떠하뇨? 여차여차는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개교를 냈네요. 최완이 대희왈 대희 뭐예요? 대희 담비야 대희 크게 기뻐 크게 기뻐서 말하기를 그대 말이 정이 내 뜻과 일반이라 같다 뭐 이런 말이죠. 하고 명일은 뭐예요? 다음날이죠? 명일 내일이에요. 그죠? 내일 다음날 내일 명일이라고 그러잖아. 명일 이른 아침에 최한과 명주 각각 변복하고 원양성하에 나아가 크게 불러왈 아등이 아는 이거 이제 이것도 이제 보존 소설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아가 이제 이게 나아자지 나아자예요. 그죠? 나아자지 아등이니까 뭐야? 우리들이에요. 그죠? 요거하고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요것도 많이 나오죠. 요거 뭐예요? 나오자예요. 요런 한자 정도는 좀 알아놓으면 좋죠. 5등 그건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5등 아등 그런 말하고 우리들이야. 우리들 나오 나아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들이 태숙에 고할 말씀이 있노라 하니 수성장 장임이 친히 물로에 올라 바람주. 그래서 장임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적군이니까 일단 나쁜 놈이에요. 장임 수성장 장임이 친히 물로에 올라 바라본즉 양인이 손에 병기 없이 황망한 낯빛으로 성하에 이르렀거늘 성 밑에 이르렀거늘 장임이 이르되 여등은 여는 또 누구 이건 또 너여차죠. 이거는 너여자예요. 그죠? 이거는 너여 너희들은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인데 성에 들고자 하느냐 양인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이죠. 두 사람 바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구니 뭐 명주하고 최환이겠죠. 그죠? 양인 명주하고 최환일 거 아니야. 위에 나와 있잖아. 명주하고 최환이 오른쪽에 할게요. 아등은 절강에 사는 백성이러니 장군께 고할 말씀이 있음에 문을 열어주소서 하거늘 장임이 그 용모 행동거지를 보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여 즉시 영을 내려 문을 열어드리니 양인이 천연이 들어와 장하에서 이게 뭐 장하 그 밑에서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서 계단 밑에서 뭐 대충 이런 말이지. 읍고 왈 또 읍이 나왔네요. 읍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읍 이게 읍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읍하고 왈 아등은 원래 무라를 가지고 태원성에와 환매하여 자생하더니 대원수 조광현이 무라를 다 앗고는 뭐예요? 빼앗고 이런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호풍령을 지켜 우리만을 성공치 못하거든 인하여 계속해서 뭐 이런 말이에요. 인하여 계속해서 죽이라 하니 우리 본래 창군과 궁씨를 모르거늘 어찌 이 소임을 당하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헤아림에 마지못하여 장군께 항복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짓 항복하는 거야. 그죠? 고향에 돌아가 부모나 만나보고자 하여 왔나니 장군은 어여삐 여겨 잔명을 구하셨. 잔명 뭐예요? 남은 목숨이죠. 남은 목숨을 구해주세요.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거늘 장임이 청파에 청파는 뭐야? 청파 풀은 모르겠네. 이거 스탬프 잘 모르겠다. 장임이 청파에 뭐 하나도 뭐 이런 말이겠죠. 뭐 청파에 의심치 아니하고 장에 올리고 그렇죠. 장 그 뭐 이렇게 위에 올렸어요. 그죠?
장에 올리고 수를 내와 관대하니 부장 원견이 간왈. 자, 부장 원견이 나왔어요. 여기. 얘도 이제 나쁜 놈이겠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나쁜 우리란다. 주인공 입장에서 나쁜 놈이에요. 원견이 간왈. 간청에서 말하기를 뭐 이런 말이죠. 양진이 상대함에, 양진 알죠? 양쪽 진영 어디하고 어디? 조광윤하고 북군 진영, 그죠? 상대함에 천만가지 계교로 진중허실을 탐지하거늘 장군은 어찌 차인 등을, 이 차자요. 차자는 이 차자죠. 차인인데 이놈들이 알겠어요? 차인. 이놈들 바로 누구예요? 이 사람들 이놈들인데 결국 누굴 말하는가? 앞에만 뭐 계속 말하지만 명주하고 최한 얘네들을 말하죠. 이놈들을 차인을 어디까지 했니? 이같이 믿어 그 진위를 살피지 아니하느뇨 이렇게 생각하여 타일 리추미하게 하소서. 이것들 그 짓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 원견이 이제 꼬갈랐지. 하니 명주 읍왈 읍도 인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전혀 장군을 부모같이 말하고 통하여같이 이제 이렇듯 의심하면 가히 진퇴유곡이라. 진퇴유곡 알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차라리 장군 앞에서 죽어 넋이라도 장군은 의지하리라 하고 말을 마치고 허리춤으로부터 당건을 빼어 자결코자 하거늘 장임이 급히 만류왈. 원수의 말이 당연하거니와 그러나 그대 사정이 이 같은즉 어찌 다시 의심하리요 하고 양인을 머물러 주육으로 술과 고기죠. 술과 고기로 정성껏 대접하더니 수일이 지난 후 최유 양인이 장임더러 왈. 우리 대장 석수신이 조빈의 신복이라. 석수신은 이제 얘도 실존 인물인데 조빈 바로 누구예요? 이 조광윤 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신복 인물이라서 알겠어요? 실존 인물이 둘 다 이렇게. 석수신, 조광윤, 석수신 뭐 다 실존 인물들 나오죠. 그래서 석수신이 조빈이 신복이라 이를 지체하면 호환이 되리니 3.15 장군이 병을 거느려 진을 여차여차 덮치면 아등이 우리들이 협력 내응하리라. 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장임을 꼬시는 거지. 야, 네가 몇 시 후에 빨리 오면 우리가 그 진지 안에 있다가 밖 안에서 이제 호응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하고 돌아가려 하더니 장임이 응낙하고 즉시 보내니라. 차설 또 나왔네요. 차설 뭐요? 다음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양인이 본진에 들어와 거짓으로 항복한 소유는 뭐 사유겠죠. 뭐 사유를 이루고 땅굴을 깊이 판 후 최진과 벽주는 각각 1,000군마를 거두려 대진지에 매복하고 최하는 2,000군을 거두려 북군의 의복과 깃발을 같이하여 원양성 북문 밖에 매복하였다. 삼경호 복병에게 패한 채하고. 자, 최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완은 지금 그 적군 복장으로 항복하는 거죠. 적군 복장으로 거짓 항복을 하고 각각의 임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 맨 앞에 최진하고 벽주는 매복하고. 이건 안 써도 되겠죠. 뭐 읽으면 되고. 그리고 얘네는 최하는 뭐라고요? 거짓으로 북문을 열라고 하고 급히 들어가 수성장을 베거나 장임을 막으라 하고 최경은 1천을 거녀 땅굴 자유에 매국하고 차일은 뭐예요? 다음 날이죠. 야심한 후 대전에서 불을 놓으니 화강이 충천한지라. 장임이 불 일어남을 보고 최한 등의 내응이라 하여 부장 한양으로. 자, 성 지키는 애 누구? 한양이 성을 지켜요. 한양이라는 애가 성을 지킵니다. 한양으로 성을 지키고 스스로 군사를 제속하여 크게 고함하고 지쳐 들어가더니 이윽고 장임의 전군이 낱낱이 땅굴에 빠지며 일성 대포 소리에 사면 복병이 일어나니 적군이죠. 북군. 불의 주변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지며 죽는 자 또한 부지기수라. 장임과 원평이 겨우 도망하여. 자, 도망간 애들 누구예요? 장임하고 원평이 도망갔네요. 원견은 나오지도 않고요. 원평이 도망갔어요. 얘네 둘이 도망갔습니다. 또 전투 양상이죠 지금. 원양승으로 달아나니라. 차시 그때요. 다음으로 뭐 이때 그때 이때 뭐 이런 말이야. 이 차자예요. 차자가 이게 이 차자예요. 이 차 알겠어요? 그래서 차시 이때 최한의 본진이 불이 일어날 보고 원양궁에 나아가 대호왈. 대호는 뭐예요? 크게 불러 이런 말이에요. 크게 불러 말하기를 우리 북한 패군이 빨리 문을 열라. 그렇죠. 지금 최한이 지금 거짓 적군복장으로 우리 패전병이야 빨리 문 열어줘. 그랬더니 한양이 그 진을 살피지 못하고 문을 쾌히 열거늘 최한이 급히 무한을 몰아 지쳐 들어가니 한양이 대경하에 대적하다가 최한의 창을 맞아 죽은지라. 자, 최한은 누구한테 죽었어? 아니 뭐래? 최한이 죽은 게 아니고 한양이 얘한테 맞아 죽었죠. 칼 맞아서. 그 다음에 최한이 승세하여 서문으로 출동하여 나오니 장임이 자주를 만나 12합을 싸울 때 장임의 기준이 세잔하여 나라나거늘. 자, 장임이 누구하고 싸웠어? 자주하고
싸웠는데 도망쳤죠. 그런데 벽주, 고성, 크게 소리질러 왈, 장인 적자, 적군이죠. 닿지 말라 하며 활을 한 번 당겨 장인의 어깨를 맞추니 장인이 몸을 번져서 말에서 떨어지며 최경이 달라. 자, 얘한테 이제 활 쏘는 누구? 활 쏘는 누구? 벽주가 활 쏘고요. 벽주가 활 쏘고 자주하고 만나고 자주하고 싸웠다가 튀기고 벽주가 활 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누구? 최환이 얘를 생포하죠. 최환이 얘를 생포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또 생포합니다. 그래서 원평이 대로하여 말을 놓아 자주로 더불어 교전하여. 자, 원평은 또 누구랑 싸웠어요? 자주하고 또 한바탕 했어요. 자주랑 더불어서 싸우고. 그래서 10여합에 이르러 자주의 칼이 번듯하여 원평이 탄 말이 거꾸러지니 원평이 발에서 내려 할 일이 없어 항복해요. 그래서 원평도 뭐라고? 죽이진 않고 항복만 했습니다. 자, 긴데요. 긴데 인물관계, 그 다음에 사건 뭐 이런 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4, 5, 6, 7번 질문 다 맞았어요? 아닌데 이거 좀 많이 틀리는데.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온고집전. 이건 다 알죠? 온고집전. 이건 그냥 뭐 내용 안 보고 그냥 뭐 질문 받을게요. 1, 2, 3번 뭐 틀린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온고집전 없어? 실혼가 허혼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 얘가 이제 스님한테 그 밑보여갖고 저기 그 가짜 뭐야 그 빗자루가 이제 자기를 대신하는 변신하는 놈이 나타나죠.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양기자의 한계령 나와 있는데 5분만 쉴게. 5분만 쉬자. 5분만 쉬어.